직원 한 명 잘 뽑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남들은 잘만 뽑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매번 똥 밟는 기분일까요? 채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을까요? 사실 직원을 뽑다 보면 초보 사장이든 경험 많은 사장이든 누구나 실패를 하죠. 원하는 직원만 처음부터 쏙쏙 잘 뽑는 직원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두 번은 잘못 뽑아도 괜찮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다고 안 망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자꾸 채용에 실패하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때는 다음에 잘 뽑으면 되지 뭐 이래놓고 나중에 몇 번 또 뽑았는데 계속 마음에도 안 들고 금방 퇴사하고 지원자 바닥나고 이런 좌절을 겪다 보면 직원은 원래 다 저래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객분들한테만 몰래 알려드렸던 직원 채용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미 채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나 규모가 20명 정도 넘어가는 회사한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사장님 100명 이상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채용 공식이나 채용에 대한 올바른 개념조차 세워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다른 구체적인 팁들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나는 직원이 20명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채용에 맨날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아까 제가 채용의 성공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지킨 겁니다. 그 공식에서 어딘가 빵꾸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실제 사장님들이 처음 채용할 때 하시는 행동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채용을 처음 하거나 채용이 계속 어려워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에 직원 채용, 직원 면접 잘 보는 법 이런 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질문을 Y를 5번 해야 된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파고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대기할 때 어떤 태도인지 몰래 봐야 된다.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면접 볼 뻔했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채용할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서 질문 리스트도 다운받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제가 좋은 직원 뽑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엉뚱한 곳에 집중해버린 게 문제예요. 어디에 집중했다? 면접. 여러분, 면접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거 여러분한테 안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을 잘 걸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뭔 소리냐. 저도 알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면접 중요하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면접을 어떻게 잘 보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노하우 정말 많이 알려주잖아요. 경영 관련 책을 봐도 그렇고, 채용팀에서 일해보는 뭐 채용 전문가들의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들어봐서 다 압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분들, 뭐 책을 쓰신 분들, 전문가분들 어디 출신일까요? 작은 회사, 그것도 우리같이 뭐 10명 이하가 되는 극소기업, 자영업 경영해봤을까요? 아니죠. 다 대기업 출신이에요. 9.9%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틀렸냐? 아닙니다. 그분들이 면접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넘쳐 흐르거든요. 삼성이 지원자가 적어서 고민일까요? 그분들의 고민은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 속에서 진짜 우리 스타일에 잘 맞을 친구, 그래서 오래 일할 친구 어떻게 찾아내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이상한 애들 어떻게 걸러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스킬, 면접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제가 또 하나 당연한 얘기 해드릴게요. 작은 회사는요, 인터뷰, 즉 면접이 상대적으로 안 중요해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충분히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기. 이게 채용 공식의 1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할 퀘스트는 이거예요. 면접은 2단계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채용의 아주 단순한 공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유입 곱하기 검증입니다. 채용은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의 구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뽑는 족족 100%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손을 놔야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확률을 높이는 두 가지 변수가 바로 유입과 검증이라는 겁니다. 즉, 얼마나 많이 지원자를 흘러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최대한 걸러내볼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해보면 채용 성공 기대치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다고 했을 때 10% 정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곱해서 채용 성공 기대치는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좋아서 100% 걸러낼 수 있어요. 100%의 검증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1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채용 성공 기대치가 몇이죠? 1입니다. 뭐가 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보는 눈은 별로 없지만 지원자가 많은 거, 그게 높은 거잖아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도 저한테 오시기 전에 1년 내내 공고 올려놔도 제대로 된 지원자가 2명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중에서 검증을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둘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애 vs 조금 좋은 애, 이거를 걸러내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왜냐? 어차피 너무 떨어져 보이는 친구, 너무 우리랑 안 맞는 친구들은 내가 보는 눈이 아무리 없어서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비교가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아주 잘하는 애요, 아주 좋은 애랑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후보군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인 애와 조금 별로인 애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이때 인터뷰를 잘 본다고 해서 좋은 직원이 들어올까요? 애초에 지원을 안 했다고요, 좋은 직원이. 아까 말한 대기업 출신 채용 전문가 분들도 막상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 뽑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요. 좋은 직원은 은근히 잘 못 뽑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 제대로 된 지원자가 아예 1명도 없는 건 그분들도 처음 겪어보거든요. 맨날 지원자가 막 넘쳐 흐르는 거에서 어떻게 거르나 이것만 고민하던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2022년에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 499개사 중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한 게 91.2%입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61.5%가 지원자 수가 적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최소 직원은 50명은 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더 작은 중소도 아니고 정말 극소기업은 얼마나 지원자가 적어서 힘들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맨날 하는 소리가 지원자가 너무 없어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향평준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영 찝찝하고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지원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들어오면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잘 가르치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합리화하면서 뽑습니다. 당연하게도 대체로는 뽑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을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게 되면. 왜냐? 당장 내보내고 싶어도 어차피 채용이 너무 어렵고 순탄치 않은 거 내가 아니까, 그리고 당장 일할 사람 없어지면 나만 개고생인 거 아니까 자꾸 망설이고 어쩔 수 없이 봐주고 눈치 보고 눈 감아주고 결과적으론 을지를 당하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면서 내 에너지, 시간이나 이런 것만 소모하게 되죠. 좋은 말, 나쁜 말 다 해가면서 어르고 달래보고 이런 에너지 말이에요. 근데 소용없어요. 왜냐? 애초에 태도가 안 좋고 애초에 우리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직원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연쇄작용으로 직원관리 전체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0명 이하의 극소기업들은 무조건 유입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원자가 많아지기 전까지는요, 검증 어떻게 할지, 면접 이런 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면접 질문 리스트 자꾸 찾으시면 제가 압수할 겁니다. 그러면 유입을 어떻게 늘리냐,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이건 지원자가 돼서 한번 생각해보면 명확히 알아요. 지원자가 어디에서 뭘 보고 지원하는 거죠? 사람인, 자플래닛 이런 데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지원자가 그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공고를 여러 개 열어보고 나서 다 지원을 할까요? 안 하죠. 선택적으로 하죠. 그럼 그 선택을 뭘 보고 하냐? 채용 공고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채용 공고예요. 그 다음이 이제 어디다 올리냐, 플랫폼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직원 채용이 너무 어렵고 계속 실패하고 망한다면 지원자 수가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자 수가 부족했다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그 원인은요, 채용 공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에서 어떻게 다른 곳과 차이를 만들고 내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지원자 수 자체가 워낙 많아서 좋은 놈, 더 좋은 놈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채용 공고 만드는 법까지 다루기엔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다음 영상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진짜 좋은 직원들, 나랑 맞는 직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채용 공고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내 시간을 줄이고 내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싶으신 사장님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채용 공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